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저희가 주말 여러분들의 시간을 탐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말 너무 많이 기다린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을 때면 빨리 이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 또 주식시장 재미나게 읽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계신 무 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외국인들이 안 나온다 하더니 외국인들은 사주는데 기관이 왜 이렇게 시장에 발목을 잡는 건가요? 오늘 기관의 매물 추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고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기관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냥 기관 매도할 때 항상 선물은 매수해. 기관이 현물을 매도할 땐 선물을 매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현물 내가 지금 현물을 매도할 때 선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반대도 선물을 매도할 때는 현물을 매수한다.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기관은 지금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물 시장을 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박스로 그냥 롱숏 하는 거야.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샀다고 그랬지? 네. 뭘 샀어? 그래도 수급으로는 코스피 오늘 외국인들이 샀던데요? 금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고 오늘 샀는데 삼성전자 좀 사줬어. 어저께 삼성전자만 한 4천억 샀나? 근데 비차익 매수가 안 들어와. 그러면 이것도 차익 거래라는 얘기야. 비차익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말인즉슨 비차익이 아닌 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 위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죠. 삼성전자 이 산 거를 언젠가는 뒤에 합성한 거를 수익 극대화해서 엎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엎어버린 시점이 언제냐?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번에 78,000원 하신 분들 83,000원 그냥 때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저는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부품단이 날아가야 돼. DB하이텍 할 거 없이 그런 현상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때리라고 그랬어. 그럼 선생님, 이 반도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 시간에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좀 숨을 쉴 만한 상황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빠졌으니까 5G나 요새 증권방송 보니까 그쪽 추천들이 많더라.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한 찬바람 날 때 하고 싶어. 10월달 아니면 5G는? 여기서 한 번 더 틈에 나오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 OLED 스마트폰 5G 할 거 없이 기술주들 또 애플 연구, 그러니까 소부장 2차 전지 소재 부품 2차 전지는 일단 3분기 실적 체크를 해보고 진입을 하든가.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애플하고 테슬라 바닥이 확인되면 그때 하자. 지금 또 하나 이게 첩보인데 이제는 나스닥 공격한다는 그 헤지펀드 사이에 루머가 있어. 이제 대만하고, 이제 전에 대만 갖고만 공격했잖아. 네, TSMC 때리면서. 요번에는 같이. 근데 그럼 나스닥을 때리면 국내 증시 완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현금화하는 게 답일까요? 기술주만. 기술주를 가지고 있다면? 기술주 때리는데 밑에 올려. 그럼 지수 별로 큰 차이 없어.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도 선생님 늘 말씀하셨듯이 K자 장세가 되면서 기술주들은 좀 하락과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좀 상승하는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차별화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럴 때는 더 끔찍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달 들고 있는데 똑같아. 2달 들고 있는데 똑같아. 그게 미쳐요. 다른 사람들 수익 엄청나고 상한가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3%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2% 손실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상승할 만한 섹터를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좀 붐을 일고 있는 쪽이 이제 미래의 꿈 관련해서 또 수소 이쪽에 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요새 내가 한국가스공사, 부산산업, 그 다음에 조선, 건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단어를 표현한다면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우리의 현대로템. 탄소 중립, 수소 수소 경제. 경제. 아,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출범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끌고 나간다. 다시 말해서 ESG, G, 거버넌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버넌스 관련주로 이 수소 테마 이렇게 집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050년은 너무 멀어. 그냥 10년만 보자. 2030년. 30년. 그러면 SOC 그 다음에 탄소 중립도 해양 일대 일로와 관련된 탄소 중립. 이게 탄소 중립이 가지가 너무 많은데 거기 안에서도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교집합의 연결고리가 중국이라는 그치. 해양. 말씀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탄소 중립, 탄소세, 탄소 배출권, 이렇게 가면은 이게 종목의 그 타겟이 뭐 KC 코트레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끼라고. 그러면 수소 경제 해양 플랜드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LNG선. 이렇게 압축을 시키자고.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LNG선. 그러면 그거와 갖다 해서 카타르, 그 다음에 카타르 프로젝트, 중국, 시노펙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해양 1대1로 우리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그 속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여기에 아람코가 있어.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LNG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연적으로 물에서 수소 분해를 해가지고 탄소가 발생하지 않게. 그게 핵심이야, 그게.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탄소 중립 LNG선을 이게 이 어디야? 한국조선해양이 하고 있다. 그렇지. 그게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발주를 또 대우조선해양. 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현대중공업에 어떻게 했어? 현물투자 해갖고 누가가 중요해. 누가? 바로 산업은행이? 그렇지. 그러면 꼭 적어보는 것 같지 않아? 아시아나하고 합작. 그러네요. 산업은행 마피아. 여기에 또 중국 연결고리. 이것도 똑같지 않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약간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정책을 국유기업화 시켜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뭐 중국같이, 중국은 중앙정부 공산당의 내부 국유기업이 전 세계에 나가갖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파이도 그렇고, 시노페도 CNNOC 그 기업도 카타르 가서, 뭐 수주해오고 뭐 하고 막 하는, 그리고 또 사우디 아람코 지분 연결해갖고 뭐 스마트 시티의 네옴이라고 하나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쳐. 대우조선해양 현물투자해서 산업은행 해갖고, 또 대우건설. 근데 선생님 이건 이 회사 자체가 너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시장에서 잘 안 되니까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개입할 때 엄청난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의 교통정리잖아. 누구한테 주느냐. 누구한테 간단해서 딴 데도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지역색도 조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지역색도 있겠지만 딱 현대중공업하면 거점이 어디야? 울산. 그러면 다 부산, 울산, 이 라인이 뭐야? 경상도. 이 에너지를 갖다 얘기해서 집중화하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거는 약간 대선 게임을 생각하는 거겠어요? 아니 수소경제가 대선 게임인데 무슨 소리야? 그래요? 그쪽에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 그리고 다음 정권 창출하겠다는 그 싱크탱크의 아이디어가 나는 그래서
다음 대선을 지배하는 자, 부산을 획득하는 자다. 아, 부산을 지배하는 자 대선의 꽃이 되리라. 뭐 이런 건가? 뭐 그런 필이요. 말 너무 멋지게 했다. 막 꽃 이게 휘날리면서 부산을 지배하는 자. 그래서 부산 지역을 물류와 가덕도 신경 요새 부산 사람이 막 올라오지. 오, 맞아요. 부산 산업 품절주에서 우리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흐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 에너지 때문에 그냥 부산 관련된 울산 관련된 이 축의 라인에 산업은행이 교통정리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같이 하는 수소경제 연골고리에 수소 LNG선 이게 또 왜 사우디의 아람코하고 연결되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사우디는 왜 사실 점핑? 석유인데 수소 LNG선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석유를 팔아야 그래. 되니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공부했다며. 네. 그럼 현대중공업에 조선만 있어? 아니요. 다양한 걸 가지고 그러면 있죠. 정류가 뭐가 있어? 종류요? 어.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요. 어.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한국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그거 지금 현대글로비스 딱 지나갔죠. 서비스. 현대오일뱅크. 아. 현대오일뱅크 대주주가 아람코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핑이 되지. 아, 이러나. 그렇구나. 아, 선생님, 근데 그러면 회사를 다 공부할 때 이 어. 지배구조에서 이 각각의 회사의 대주주도 다 하나하나 거미줄 같이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걸 다 봐야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연결고리 공부하라는 게 그거 너무 아닌 거 아니야. 복잡해. 그러면 아람코 딱 나오지. 근데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회사야 비상장회사? 비상장이에요. 그러면 이거 키우면서 다음 작업이 뭐야? 이거 상장하는 거죠. 내년에 나 내년에 벌써 작업이 돼 있는 거야.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 지주가 91%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오일뱅크 상장해봐. 담보가 지배가치 얼마나 크겠어? 그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은행은 자기네들 거를 털어서 좋고 옛날 SK 그 채택에서 감옥 갔다 와서 이제 그 행복 날개 달면서 SK CNC 3만 원에서 담보 같이 해서 그 금융 마피아들이 하이닉스에다 SK 딱 붙이면서 지네들 털고 나왔잖아. 여기 똑같다고.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일단 방금 언급드렸던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예요.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KDB 산업은행이 보통 7.9%의 우선주 1조 2,500억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산업은행장이 장하성 라인의 오른팔. 그럼 또 중국통. 그러니까 우리 금융 마피아들은 나는 장하성 라인이라고 봐. 그러면 선생님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현대중공업 괜찮은 것 같아, 한국조선해양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선주들 자체도 엄청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조선주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오, 대우조선해양을?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아. 엄마 역할하는 거는 주가가 잘 안 해. 피곤해. 왜지? 이제 그리고 너무 커지면 카카오가 이제 엄마가 너무 커졌어. 그럼 이제 새끼들 먹어주는 게임으로 가서 내가 카카오 게임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그 중심되는 조선주보다 그 새끼를 그러니까 나쁜 거 인수한 거 얘네들을 펄을 주고 키워갖고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자식들 중에서 못 먹고 마른 애한테 먼저 밥을 주는 것처럼 이걸 그렇지. 키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먼저 한 3년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모기업 그러니까 마치 우리 녹십자 거버넌스 할 때 마지막으로 녹십자 홀딩스가 이거 같이 시차의 맨 끝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해양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조선주 전반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조선업황이 굉장히 좋다,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발틱 운임지수는 마찬가지고 차이나에서 이 중국의 그 운임지수도 연일 상승을 하면서 조선주들이 앞으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할 거다. 심지어 지금이 비수기 기간인데도 이만큼 실적이 나온다는 건 앞으로 3분기 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좀 추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송들 보면은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조선주 지금이라도 좀 발을 담그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추천한 게 뭐야? 가장 나쁜 거 추천했잖아. 삼성중공. 삼성중공업. 어. 근데 그것도 선생님 오늘 단타.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보면 바닥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항상 121선 근접한 얘가 벌써 2만 한 5천 원부터 시작한 거야. 지금 3만 원, 3만 8천 원이야. 어? 근데 이것도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면 나는 아까 이제 다시 단어를 다시 탄소 중립 LNG 연골고리에 LNG.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조선주인데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에너지와 연결된 회사. 그러면 먼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요새 또 삼성중공업 말고 한국가스공사를 집중해. 그게 다 수소경제에 기반이 되는 공기업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딱 보면 가스공사가 나는 대우조선배양보다 나아. 가스공사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으로만 딱 갖지 말란 얘기야. 그래, 조선주 잘 갈 거야. 근데 이제 조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아랫단을 보자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현대로템,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트레이딩. 이게 이런 개념의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가스공사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이잖아요. 가격을 좀 올려야 매출이 올라갈 텐데 가격을 올리는데 좀 부담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는 매출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 정부나 금리 인상하면 전력요금이나 다 뭐든지 다 올라. 그리고도 이제 라면값 올리는 거랑 다르게 국민들의 심리적인 반발이 더 크고 금리 인상을 하면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겪는 부담이 좀 더 큰데 그런 요금까지 인상을 하면 정부에 대해서 조금 좀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니까 대선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요금 인상을 좀 누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선 다음 정부 결정기간까지는 안 올리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봤자 1년 후야. 그러네요. 선거가 선거 5월이니까? 그렇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엄청 마. 멀리 있는 찬바람 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봄에.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네. 그러면 선거가 대선이잖아. 네. 근데 선거 분위기에 관련된 거는 그 3개월, 4개월 전에 벌써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싸움, 민주당 대선 후보 싸움, 벌써 3월이야. 8, 9월부터 시작이야, 벌써. 대선 게임은 여름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 막 떠들잖아. 그냥 금리 인상한다고 생각해. 그럼 금리 인상의 시대에는 벌써 내년으로 벌써 잡은 거야. 그러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게임의 화두야, 이게. 수소경제. 수소경제? 대선 게임의 화두고, 이게 이제 친중파의 물류 전략하고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점핑하는데, 왜 김정은이 원산에서 요트 타고 돌아다녔을까? 그는 왜 요트를 탔을까? 요트를 탔을까? 놀러 갔을까? 도시 낚시하고 낚시를 하러 갔을까? 그건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럼 왜 갔을까? 그 원산, 그 자유항 프로젝트. 우리 이게 그러니까 등소평이 흑묘백모하면서 이제 이렇게 쫙 한 게 있었잖아. 그래서 주하이, 그 다음에 선진, 심천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부자를 만들어 갖고 자유한 다음에 뭔가 풀어 나갔잖아. 지금 북한이 딱 그 시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최초 첫 번째 포인트가 나는 원산으로 봐. 그러니까 물류를 좀 열겠다. 아니 왜 그러냐면 신의주나 그 중국 접경은 안 돼. 중국 기운이라든지 중국 에너지야. 그러니까 김정은은
옛날 그 일본 막 싫어하지만 중국이 더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을 꽂고 싶은 거야. 미국은 직접 꼽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본의 옛날 일본 하면은 저기 뭐야 북한의 조선족 뭐지 제일 교표. 제일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냐 조선 조총련. 조총련. 응. 그런 역사가 있잖아. 네네. 그 파이프라인을 다시 또 재건을 시켜갖고, 그 파이프라인, 그 재원으로, 북한이 엄청나게 그 돈을 파이프라인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를 복귀시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거점이 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럼 나는 원산을 키울 거야 라는 그 시그널을 이렇게 주려고 원산에서 좀 있었다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간단히 얘기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나오려면 어느 땅의 거점에 자유양 특화하면 어디 항구에 어떤 방향 어디를 끊고 어디는 방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군대는 어떻게 이런 거를 지금 시찰하고 이렇게 딱 땅 보러 갔구나. 그 비슷하지. 땅의 어떤 기운을 보러 갔을까? 지금 오늘 내가 자료 하나 썼어. 요새 차병원이 자꾸 하면서 부동산 투자하러 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그거 비슷하게 원산을 거점으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면 몇 개월에 원산과 연결된 무슨 뉴스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선생님 만약에 원산 관련된 뭔가 뉴스가 나오면 자유항 한다 뭐 이런 얘기면 정말 좋겠지만 뉴스가 나온다면 대북 관련된 종목들 난리 나죠. 물류, 뭐 현대로템. 그러니까 지금 차기 정권 창출자들이 그거를 지금 일으키려고 부단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방금 말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현대로템이라고 했지만 현대로템이 당연히 북한 관련돼서 연결이 돼 있고 또 수소로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현대로템 하잖아. 근데 선생님 현대로템 너무 올랐어요. 선생님 분명히 아이고라고 하실 텐데 근데 선생님 진짜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내려오면 살 거야.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내가 사라 그랬지. 그러다가 안 샀어? 샀어. 그러면 내려가. 내가 아니 그럼 너 샀냐? 아니 내려오면 살라고 했는데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갔구나.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송에서 좋은 기운 좀 나눠달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참.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댓글로 제 기운을 나눠드리면 시간여행 3년 하셔야 됩니다. 제 기운 나눠드리면 몇 년 더 묵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한국가스공사하고 현대로템, 수소경제, 이 연구고리에 부산 물류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북방과 연결되고 정의성 거버넌스에 로봇 모든 걸 다 설명했는데도 그냥 이게 안 나가냐? 이게 엔터가 이런. 엔터는 다른 데로 나갔다는 게 문제지. 그래, 너 나간 것만 알려줘. 피해 다니게. 인간 지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안 사서 올라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물론 또 고수시고 또 자금이 많으신 분들 아니 자금이 많으면 또 일일비를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근데 안 내려와요. 조금 더 안 내려와. 그래서 사면 올라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왜 이래요? 그것도 뭐라 그럴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너 그런 거만 각인돼서 그렇지 반대로 사서 급등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럴 때는 한 번에 사지 말아봐. 그냥 사봐. 3분의 1 비싸다 생각하는데 3분의 1 사봐. 그리고 떨어지면 여기서 또 3분의 1 사야지. 그래서 생각대로 떨어지면 사. 그런데 그때 떨어지자가 더 올라. 그럼 그거는 내 생각보다 더 빨리 저점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저도 그렇게 해요, 선생님. 아침 9시에 사고, 10시에 사고, 12시에 사고. 이거 하루에다가 내가 쪼개서 하라는 거는 5일 단위로. 속 터져. 속 터져. 5일 동안 어떻게 사? 땀난다. 5일 너무 길지 않아요? 5일 동안 하루에 5일씩 어떻게 사?
쉽지 않아. 아이 들신날쓰마. 아이고 오일 끊어서 사야지 하루에 뭐 3시간씩 끊냐? 아니, 1시간씩. 그것도 나는 분할매수 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길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워. 진짜 투자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 분할매수 하는 방법까지 같이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특수건설, 뭐, 부산산업 우리가 얘기해서 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부산 거점하면 당연히 부산산업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시멘트 관련주 하는데. 부산 사람 아직도 안 움직인 거야. 그래요? 전 움직이면 상한가 쳐야 돼. 그럼 선생님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우리는 한번 하이스트가 상한가를 기다립니다. 갑자기 상한가 그냥. 하이스틸처럼 부산산업이 상한가 가격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때 한 30% 50% 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부산산업 네 거로 부산이 천마표일 거야. 부산 시멘트. 천마 시멘트. 천마 시멘트. 그리고 또 해저터널 얘기 나오나 봐. 해저터널? 해저터널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 KT 썸마린도 있지만 이 해저터널을 저 거창하게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이거는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인터벌 두고 소 단위로 해저터널 그러면 각 섬과 섬 남해 우리가 가장 큰 해저터널은 제주도. 목포하고 제주도 그러니까 그냥 섬과 섬의 그 남해안에 이렇게 서해안에 이게 연골고리에도 해저터널 이런 거면 해저터널 할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뭘 것 같아? 제일 많이 드는 거요? 제일 많이. 건자재를 제일 많이. 시멘트. 그래, 그건 안 해. 시멘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 공법에. 그쵸, 이거 발라야 되니까. 뭘 발라. 밑에서. 바르는 개념이 아니야. 임마. 아니에요? 시멘트 드리고요? 이따만한 큰 거에서 거길 뚫어. 그래갖고 그 시멘트가 그 해저터널 공법 유튜브를 한번 찾아봐. 바르는 게임은 아니고. 바르긴 씨 물속에서 어떻게 바르? 이렇게 바르는 줄 알았죠, 이렇게. 미장을 해가지고. 그럼 선생님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을 보라고 지금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시멘트 하면 한일현대 시멘트가 좀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현대 시멘트 근데 그냥 잘 안 빠지잖아. 그냥 옆으로 끼고 있지. 그 다음에 한일 시멘트 그리고 부산산업 뭐 이런 것들 이제 나는 철강 같은 에너지가 한번 나올 것 같아. 시멘트주가 전체적으로. 철강 같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자재도 돈다. 순환된다. 이번에는 시멘트 차례다. 화이팅. 거기에 선도주가 부산산업이다. 채팅창에 채팅창이라고 댓글창에 그 한일현대시멘트가 너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가요? 라는 글이 있어서 또 함께 저희가 대응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시멘트 관련된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쪽에서도 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하기 너무 뻔뻔하고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게 방송에 다 나오고 있어. 이제서야. 그쵸 선생님? 뭐 어떤 거? 건설주 대세는 이번 올해 트렌드다라고 우리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하기 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이제 드디어 슈퍼사이클이 왔네, 건설 경기 호황이네 하면서 관련주들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이미 다 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슈퍼랠리가 아니라 건설 슈퍼랠리야. 그러면서 건설주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 우리가 현대건설, GS건설 DLENC 관련해서 DL그룹도 다 다뤄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건설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이것도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데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 올랐으니까 건자재 쪽으로 이제 좀 이동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건자재 쪽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수소 인프라. 건설인데 거기도 수소 인프라가 있어요? 수소. 건물에 어떻게 수소가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를 막 쳐야 될 거 아니야. 건물에? 건물이 아니라 그 수소 충전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주유소 있는 거를 할 거냐, 새로운 거점 만들 거냐, 또 KT 그룹이 갖고 있는 전압 박스를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수소 충전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공터를 필요할 거냐, 아니면
전기 2차 전지 같이 신속성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노인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소하면 이게 터진다, 폭발한다. 그래서 이게 뭐지 님비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야. 이런 또 위험성 때문에. 법적 부분 이런 것들 연골고리가 하도 많기 때문에 법이 순서적으로 좀 뭔가 풀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수소 인프라는 외곽부터 갈 것 같아. 도심 외곽?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약간 좀 도심. 그래서 나는 그게 뿌리의 시작은 울산을 거점으로 하거나. 이미 제주도는 그게 시작이 됐대요. 제주도는 이제 제주도는 벌써 시작이 됐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거점에 정몽준 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정몽준, 정기성? 그거는 이제 그 아드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태원, 정의선 의장 요 3인방이 앞으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해양 플랜트 바다 조선은 정몽준, 그다음에 수소 인프라 그 플랫폼 뭐 자동차 연결고리는 정의선. 이렇게 이것도 구분이 좀 되지. 그 다음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께서가 이제 거기가 이제 나는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까가 나는 딱 고민인데 SK그룹이 여기는 나는 SK건설, SK도 SK이노베이션 정유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화시킬까 지금 본인도 이제 막 아이디어를 막 쓰실 것 같아.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이런 인프라의 그 반도체 부분은 이제 이미 구조액이 됐고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이 정부의 정책 연구고리에서 짝짝꿍하면서 렛츠고 할 게 이제 수소 경제. 이게 3인방이 딱 거점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되게 이야기가 처음에 했던 거랑 싹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서 깨지는 것 같아요. 이제 수소 인프라 같은 게 될 것이다. 근데 수소의 거점 이제 서울이 아닌 외곽부터 될 거다. 그 시장은 울산이 될 거다. 울산 하면은 현대중공업의 지금 가장 기반을 잡고 있는 곳이고 최근에 울산시와 울산 9개 지자체 산학협력기관과 연계해서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해상 플랜트 개발을 한다라면서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시와 협력으로 해서 울산 창원이 박살이 났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 조선경제하고 또 모든 그 에너지의 그 산업들이 그 가장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유흥점이 많고 그 다음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울산이야. 그리고 울산 백화점 매출이 최고였어. 그 소득 수준도 높잖아요. 그게 그냥 싹 죽은 거야. 왜? 조선경기 땀 빠졌지 뭐든 했지 그냥 등등등등. 근데 그거에 대한 부흥이 나는 수소경제 인프라로 시작을 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가 다 단조야.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저거 하자. 유전자 뭔가 이렇게 암 개발 뭐하고 이렇게 하다 코로나가 터졌어. 네. 그래서 싹 뭔가 바꾸면서 진단 키트를 확 바꿔갖고 이 기업들이 시즌이나 뭐 이런 거 확 탔지. 요거 비슷한 수소경제 인프라 중국 자본 카타르 해양물류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의 물줄기에서 싹 방향만 틀면 되거든. 그러면 창원 중심의 울산 중심의 중소기업들 그래서 나는 울산 창원 중소기업 거점 기업들을 찾아다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다음 시간에 요거 후속편으로 체크를 해보죠. 즉 후속편으로 우리가 DMZ 때 할 때 파주의 땅 파주에서 일성건설 뭐 그다음에 일신석 이렇게 자꾸 땅 뭐는 거 찾아다니잖아. 용산의 영월고래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는 서부 T&D 뭐 용산의 큰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고리로 딱 찾아다니잖아. 이제는 창원 울산의 단조 회사들
한번 찾아볼게.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리 찾아가지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건설주도 다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서 짚긴 했는데 최근에 이슈로 좀 짚었으면 하는 게 대우건설 매각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우건설 매각된다라고 하면서